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10월 8일 수요일이고, 이제, 이제 연휴가 거의 끝이 나고 있죠. 다들, 연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 행복한 남은 일정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참, 우리나라 연휴라는 게 저는 아쉬웠던 게,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분명히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을 만한 또 글로벌적인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늘 새벽에 끝난 이 나스닥장 미국장을 보면요. 이 MSCI 한국 ICS ETF 시장이 거의 1.58% 다시 한번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부분들이 한풀 갑자기 꺾이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SMR, 이 뉴스케일 파워 주가도 거의 7% 가까운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산도 최근에 이 박스권 내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다가 단기적으로 잠깐 고개를 들고 마감을 했잖아요. 그런 모습과 함께 뉴스케일 파워도 이렇게 반등을 좀 들어주는 척을 하더니 다시 한번 7%라는 정말 큰 폭의 낙폭이 나왔고요. 또 이제 오클로 주가를 볼게요. 오클로도 마찬가지로 단기 고점을 찍고 난 뒤에 3%가량 또 하락이 나오는 원전 쪽이 약세를 또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AI 또는 우리가 오라클 사태라고 하거든요. 오늘 오라클이 이렇게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여러 가지 반도체와 AI 쪽의 수급이 빠지고, 그리고 나스닥이나 S&P 500까지도 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연휴가 아니었으면 저는 두산도 어느 정도 이 박스권 상단까지는 좀 터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 오늘 여러분들 10월 8일이죠. 이제 오늘 새벽 또 내일 새벽에 있을 미국 시장에 대한, 만약에 시장이 단기적인 고점이 나왔다라고 판단하고 주가가 한 번 더 지수나 한 번 더 빠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때, 자, 두산 또한 여기 박스권 내에서 한 번 더 금요일 날 장부터 약세를 보이고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주말간 또 연휴간 원전 쪽의 이야기나, 또 원전 쪽은 우리가 꼭 잡고 가야 된다라는 점, 또 원전 사이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 또 반도체 AI 하면 이 원전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더 계속 부각이 될 거라는 점, 이런 것들은 분명 계속 앞으로 섹터를 끌고 나갈 건데, 우리가 뭐 이제 3년 바라보고 5년 바라보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네. 당장 다음 달, 다다음 달, 여기 파동에서의 고점, 과연 그 고점에 대한 시그널, 이런 걸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흐름에서의 분명 하락은 한 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 만약 한 번 더 조정이 나온다라고 볼 때, 여러분들 조정이 나온다라고 볼 때 어떻게 되겠어? 조정이 나오면 그 상승에 대한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이게 조정다운 조정 없이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고점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게 형성되지 않고 다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요. 네. 시장이라는 건 항상 그렇습니다. 한 번 저점 이탈을 더 크게 만들어낸 뒤에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매수나 매도에 대한 집중을 누가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물론 외인과 기관들이 매도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매수도 같이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메이저 수급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런 비율들이, 개인의 비율이 이 박스권 내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었고, 오히려 외인과 기관들이 좀 하락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좀 고개를 들었는데, 이렇게 고개를 잠깐 들었다고 해서 이게 완벽한 반등 시그널이냐,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두산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결국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 기술적인 지표에 따른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다시 한번 좀 볼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박스권 내에서 하나의 파동이 완성이 되었어요. 최근 그 고점을 찍었을 때, 우리가 6월 30일 날 고점 찍었을 때, 여기서 주가 가격 올라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이런 RSI 고점이 하락이 나오는,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 구간까지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면서 우리가 매도를 고민을 해야 되는 자리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두산은 우리가 그런 식의 고점에 대한 시그널과
이제 4파 조정 단계에 대한 ABC 파동 이 저점이 나왔을 때 어떤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파동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는 분들은 저는 절대 어설픈 자리에서 매도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적인 타점을 잡고 잘 끌고 갈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이런 것들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냥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공포에 이 저점 단계에서 매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다고 볼 때, 단기 상승 뒤에 크게 빠지냐 아니면 조정 뒤에 더 큰 상승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임펄스를 그리고 올라가느냐, 이 두 가지만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 미국 원전 폭락, 폭락 분명 영향이 있다. 있다. 하지만 추세는 결국 상방 추세다. 그러면 단기적인 시그널, 고점 시그널 이런 것들만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파악하자. 네, 파악하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들과 기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같이 보면서 파악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지금 남은 이제 시장, 글로벌 시장에 대한 흐름들 계속 정리를 좀 해 드릴 거고, 제가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 구독자분들과 계속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저 박프로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밑에 있는 번호로 두산, 그리고 두산 지수라고 이렇게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문자로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함께하는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 주세요. 아시겠죠? 친구다 생각하고 편하게 부담 없이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수 관련해서도 제가 다시 한 번 더 좀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 사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시장을 내가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장 분석을 내가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코스피 지수를 좀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볼게요. 이 코스피 자체도 보면은 이제 임펄스에 대한 고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이 고점에 대한 단기적인 파동을 보더라도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시장에 대한 고점이 저는 분명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봐요. 뭐 시장이 무한정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영원한 건 항상 없으니까. 그러면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이런 고점에서 내가 들고 있는 현물에 대한 현금화를 할 준비가 있어야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장이 하락을 한다고 볼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시장이 하락할 때 여기에 대한 대응이 또 필요하겠죠. 아니면 시장이 하락을 할 때 또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상품에 또 투자를 하거나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냥 이런 것들도 절대 놓치고 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산에 대한 타점이나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되는 그런 타점들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계속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두산, 그리고 두산 지수 이렇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 눌러 보시면 또 링크가 하나 있어요. 설문지 링크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내가 좀 물려 있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힘들어하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최근에 신규로 매수나 매도 타점을 좀 잡았는데 너무 어렵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종목을 좀 잡아봐야 될지 모르겠다. 궁금한 게 많다라고 하시면 설문지 클릭하신 다음에 저에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명, 뭐 평단, 비중 간단하게만 작성하신 다음에 저에게 제출만 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이런 피드백들 다 도움을 좀 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꼭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우리만의 기준과 원칙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고, 우리의 이런 기준과 원칙에 따라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가 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가는 이런 흐름 안에서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나 두산 같은 경우는 우리는 결국에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타점에 대한 시그널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장 참여자가 많기 때문에 더 높은 확률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매수나 매도 타점을 어떻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 나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요.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 연휴 동안 더 좋은
네, 내용들 더 좋은 모습들 제가 저희 구독자방에서 함께 공유를 좀 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하시면서 좋은 그림들 그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더 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려있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 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 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 번 더 내려올 때 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 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또 다들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 2개에서 3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계속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